길든스턴. 무엇을 말입니까, 전하? 햄릿. 내가 정신이 도는 건 북북 서풍 때뿐. 바람이 남쪽으로 바뀌면 나도 매와 외과리쯤은 구별하네. 폴로니어스 등장. 폴로니어스. 아, 두 선비 잘 오셨소. 햄릿. 여보게 길든스턴, 그리고 자네도 두 귀로 잘 들어두게. 저기 있는 저 큰 갓난아긴 아직도 사타구니에 기저귀를 차고 있을 걸세. 로진크렌츠. 아마 두 번째 기저귀일 겁니다. 늙은이는 다시 어린애가 된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햄릿. 맞춰볼까? 배우들이 왔다고 알리러 온 거겠지. 두고 보게나. 큰 소리로. 자네 말이 맞네. 월요일 아침이었지. 틀림없어. 폴로니어스. 전하, 알려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햄릿. 전하, 알려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옛날 로마의 희극의 명배우 로시어스가 있었는데. 폴로니어스. 배우들이 지금 도착했습니다, 전하. 햄릿. 어떤가? 폴로니어스. 정말이옵니다. 햄릿. 그래, 배우들이 당나귀를 타고 왔다 이 말이지. 폴로니어스. 그들은 천하의 명배우들이어서 비극, 희극, 사극, 목가극, 목가적 희극, 역사적 목가극, 비극적 사극, 비극적 희극적 역사극적 목가극이든 장소의 일치를 지키는 고정극이든 그렇지 않은 낭만시이든 척척이죠. 세네카의 비극이라 해도 너무 무겁지 않고 플러터스의 희극이라 해서 가볍지 않으며 대본 그대로 읽히든 즉흥적으로 시키든 천하의 명배우들입니다. 햄릿. 아, 이스라엘의 명재판과 제프타 영감. 훌륭한 보물을 갖고 있으렸다. 폴로니어스. 보물을 갖고 있다뇨, 전하? 햄릿. 그야 이렇지 않은가. 아리따운 딸, 귀여운 외동딸, 애지중지 사랑하였도다. 폴로니어스. 방백. 여전히 내 딸 얘기로군. 햄릿. 제프타 영감. 왜, 내 말이 틀렸소? 폴로니어스. 신이 제프타라뇨, 전하. 하기야 신에게도 애지중지 사랑하는 딸이 있습니다. 햄릿. 틀렸어. 그렇게 계속되지 않아. 폴로니어스. 그럼 어떻게 계속되옵니까, 전하? 햄릿. 뭐라고? 신만이 아는 팔자소관. 그리고 그 다음은 이렇지. 곧잘 그렇게 되오듯 그렇게 되었도다. 이 찬송가의 1절을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거요. 저기 한가한 패거리들이 오는군. 몇 명의 배우들 등장. 다들 잘 왔네. 모두 반가우이. 기력이 썩 좋아 보이는군. 잘 왔소, 친구들. 옛 친구들. 얼굴에 턱수염이 더부룩한데 저번엔 없었지. 나를 위압하려는 배짱으로 수염을 기르고 덴마크에 온 건가? 이건 또 누구지? 젊은 부인역이 아닌가. 키가 컸군. 지난번에 봤을 때보다 무대화 뒤축 높이만큼 머리가 하늘에 가까워진 것 같아 뵈는데. 기도를 잘해둬요. 쓸모없게 된 금화마냥. 변성해 목소리가 고음을 잃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참으로 반갑소. 프랑스의 매 사냥꾼들처럼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하나 해볼까? 대사 한 꼭지를 어서 읊어보게나. 배우에게. 자, 어서들 장기를 보여다오. 좀 정열적인 대사로. 배우 1. 어떤 대사를 할깝죠? 전하? 햄릿. 언젠가 한 번 들려준 일이 있지. 아마 무대엔 올린 적이 없었고 있었다 해도 한 번뿐일 게다. 그 연극이 일반 관객에는 환영 못 받았지. 일반 대중에게는 돼지발의 진주라. 그러나 그건 훌륭한 희곡이었다. 나뿐 아니라 이 문제에 있어 나보다 훨씬 권위 있는 분들도 그렇게 말했었지. 장면 구성이 잘 됐고 문구도 자제되어 있으면서도 교묘했었어. 누군가 한 말이지만 내용의 맛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대사에 양념을 치지 않았고 작가의 허세 부리는 것 같은 언어 사용도 없었고 그 대신 작품이 진실하고 감미롭기도 하고 건전하기도 하고 인위적인 허식의 미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건전의 미를 느끼게 하는 그런 것이었지.
그 작품 가운데서 내가 좋아하는 한 구절이 있어. 이니어스와 다이도 이야기를 나누는 대목이었어. 특히 프라이암의 최후 장면이 좋았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만 이 대목에서 시작해주게. 가만히 있자. 아, 옳지. 그렇지. 산바란 피라스 맹호처럼. 아, 그게 아니지. 피라스로 시작은 되지만 산바람 피라스, 검은 갑옷에 감싼 검은 마음은 불길한 목마 속에 숨어든 밤의 칠흑과도 같았다. 이제 그 검고 무서운 얼굴은 더욱 처참한 몰골이 되었도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아비, 어미, 딸, 아들들의 진홍의 피로 물들었고 타오르는 거리의 불길에 시체는 엉키고 떡이 되었는데 불빛은 지옥의 등불인 양 그들 주인의 살인을 비춰주도다. 치솟는 분노의 화염 속에 피는 온통 엉겨붙었고 칼날같이 핏발선 눈을 부릅뜨고 악마 피라스는 노왕 프라이암을 찾아 나선다. 다음은 자네들이 계속해. 폴로니어스, 참으로 대사를 잘하십니다. 억양이 좋으시고 내용의 이해도 훌륭하십니다. 배우 1. 이윽고 프라이암은 달려드는 그리스군을 물리치고자 녹슨 칼을 휘둘렀건만 늙은 팔에 힘은 빠져 허공을 갈랐고 칼을 땅에 떨어뜨린다. 어찌 상대가 되리오. 피라스가 프라이암을 향해 치솟는 분노와 함께 내리친 필살의 검이 빗나가 매섭게 허공을 치는데 지쳐버린 노왕은 힘없이 기절해버리도다. 무정한 트로이 성도 이 공격에 질렸는지 타오르는 불길 속에 하늘이 무너지듯 땅 위에 허물어져 피라스의 귀청을 때린다. 보라! 노왕 프라이암의 백발의 머리를 향하여 내리치던 칼은 허공에 얼어붙어 빛날 뿐. 피라스는 그림에 그린 폭군인 양. 그 자리에 서버린 채 어찌할 바를 모르도다. 폭풍이 오기 바로 전 하늘에는 고요가 깃들이고 구름은 멎어 광풍은 말이 없고 땅은 무덤처럼 고요한데 느닷없이 천둥이 터져 허공을 때리니 망설이던 피라스의 복수심도 잠을 깨어 분발하도다. 군신 마르스의 불후의 투구를 달려나던 쌍한 거인 사이클롭스의 철퇴도 이랬던가. 피라스의 붉은 피가 흐르는 칼은 인정사정 없이 프라이암의 머리를 내리치도다. 예익기 역겹다. 매춘부 같은 운명의 여신이여. 하늘의 제신들이여. 중지로서 여신의 힘을 빼앗아 버릴지어다. 여신이 조정하는 수레바퀴에서 살과 태를 부숴 둥근 바퀴통일 난 구천을 불러와 지옥의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라. 폴로니어스, 그건 너무 긴 듯하옵니다. 햄릿, 그럼 이발소에 가서 수염을 밀어버리지 그래. 계속해 다오. 이 노인은 웃음거리나 음담패설 따위가 아니면 잠들어 버린다네. 자, 헤큐바 대목을. 배우 1. 그렇지만 애처롭다. 얼굴을 싸맨 왕비의 모습. 햄릿, 얼굴을 싸맨 왕비의 모습? 폴로니어스, 그거 좋다. 얼굴을 싸맨 왕비. 멋지구먼. 배우 1. 맨발로 이리저리 허둥댄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눈물에 불꽃조차 삼켜버릴 듯 하도다. 왕관으로 장식되었던 머리엔 보자기 한 조각, 치렁치렁하던 비단옷은 간데없고 자식들을 낳기에 뼈만한 상한 허리엔 엉겹결에 걸친 떨어진 담요 한 자락. 왕비의 이런 모습을 보고 오만한 운명의 여신에게 누구라 저주의 독서를 퍼붓지 않으랴. 피라스가 잔인한 웃음을 띠며 칼을 휘둘러 남편의 사지를 저미는 만행을 보고 통곡하는 왕비의 절규를 만약 신들이 들었다면 비록 신들이 이 땅 인간사에 무관심하다 해도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로 하여금 그 비통함에 젖어 슬픔의 눈물을 짜게 하리라. 폴로니어스, 저런, 안색이 창백해지고 눈에는 눈물을 글썽이고 있구나. 이제 그만하여라. 햄릿, 잘들 했다. 그만들 하게. 나머지 부분은 다음 기회에 듣기로 하지. 경이 배우들의 뒷바라지에 신경을 써주오. 부탁이오. 알겠소?
융숭한 대접을 해주오. 이 사람들은 이 시대의 축도요. 짧은 연대기니까. 이 세상을 뜬 후에 흉측한 묘비병이 씌워지는 건 괜찮지만 생전에 저 사람들의 구설을 듣는 건 더 괴로운 일이오. 폴로니어스, 전하 알겠습니다. 그들의 신분에 알맞는 접대를 하겠습니다. 햄릿, 무슨 말씀이오? 더더욱 융숭히 접대해주오. 신분에 알맞게 접대를 한다면 불황자 다루듯 매질을 하겠다는 거요? 경의 명예와 위엄에 어울리게 대접을 해주는 거요. 그들의 가치가 적을수록 경의 환대가 더욱 빛나지 않겠소. 안내를 해주오. 폴로니어스, 여보게들, 이쪽으로 오게. 문 쪽으로 간다. 햄릿, 친구들, 저 영감을 따라가게. 내일 연극 구경을 하기로 하세. 배우 1을 가로막는다. 부탁이 있네. 여보게, 곤자고의 암살 말이세. 그거 해낼 수 있나? 배우 1, 할 수 있다마다요, 전하. 햄릿, 내일 밤 해주었으면 좋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12행이나 16행쯤 대사에 더 살을 붙일지도 모르겠어. 어때? 외워서 해줄 수 있겠나? 할 수 있겠지? 배우 1, 예, 할 수 있습니다요, 전하. 폴로니어스와 배우들 퇴장. 햄릿, 고맙네. 저 사람을 따라가게. 하지만 저 사람을 놀려대선 안 되네. 배우 1 퇴장. 로즌크랜츠와 길드스턴에게. 나의 옛 친구들, 우리 오늘 밤에 다시 만나세. 하여튼 엘시노에 잘 돌아왔네. 로즌크랜츠, 물러가겠나이다, 전하. 로즌크랜츠와 길든스턴 퇴장. 햄릿, 그럼 잘들 가게. 이제 나 혼자 됐구나. 난 이다시도 맹물에 난 이다지도 맹물단지에다 비열한 열치기일까? 지금 여기 있던 그 배우는 단지 꾸민 이야기로도 가공의 정열에 그 놀이개가 되고 상상의 나래를 펼쳐 그의 마음을 이토록 뒤흔들어 놓았으며 그의 창백한 얼굴은 눈에 눈물을 담고 광란하는 저 표정, 울부짖음, 일거일동은 자기가 그려내는 걸 그대로 나타내지 않는가. 하지만 이 모든 일이 다 무엇 때문인가? 헤큐바 때문에. 헤큐바와 그 배우는, 그와 헤큐바 사이에는 울고 엉켜야 할 무슨 이유가 있다고? 만약 나만큼의 정열을 쏟아야 할 고민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면 저 배우는 어떻게 표현할까? 그만 무대를 눈물로써 흥건히 적셔놓고 핏발 서린 대사로서 관객들의 귀청을 찢으며 죄지은 자는 가책에 미치게 하고 죄 없는 자는 두려움에, 무지한 자는 놀라움에 넋을 잃고 눈과 귀를 멀게 할 것이 아닌가. 그에 비해 나는 허벙하고 얼뜬 무지렁이, 목류병자처럼 서성대며 그늘에는 야멸차지 못하고 기묘한 말일랑 전혀 한마디도 내깔을 줄 모르니. 선왕께서는 왕권과 소중한 목숨을 사악한 자에게 무참히 빼앗기지 않았느냐. 나는 겁쟁이인가? 날 악당이라 부르는 자 누구냐? 골통을 산산히 부수고 수염을 갈퀴질하듯 뽑아서 내 상판대기에 뿌리는 자 누구냐? 코를 비틀고 내 가슴을 때리듯 날 허풍선이라 소리치는 자는? 모두들 마음대로 하라고. 제기를. 난 욕을 먹어 싸지. 마음이 비둘기 간처럼 약해 빠졌어. 굴욕에 사생결단한 할 배알이라도 있다면 벌써 솔개떼에게 그놈의 비열한 썩은 고기를 먹이로 줬을 거다. 추잡하고 썩어빠진 악당. 잔인무도하고 음탕하고 배응만덕한 놈. 복수다. 나는 쓸개 빠진 놈인가. 얼마나 장한 일인가. 사랑하는 아버님이 참살당한 자식놈 복수하라고 하늘과 지옥이 다그치는데도 창녀처럼 혀끝으로만 그저 나불대고 저주를 입으로만 웅얼거리고 있다니 잡것이로다. 무슨 정승인가. 정신 좀 차리라고.
그래, 내 들은 바 있지. 죄를 범한 사나이가 연극을 보다가 가슴에 와닿는 진실에 그만 감동되어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의 죄과를 눈물 흘리며 깡그리 털어놨다지 않는가. 살인죄. 그 죄는 설령 입에 혀가 없다 해도 스스로 말문을 연다지문가. 저 배우들을 시켜 아버님의 억울한 살인 장면과 비슷한 연극을 숙부 앞에서 하게 하자. 숙부의 안색을 지켜보고 급소를 찔러 살펴보리라. 그래서 그의 시선에 초점이 흐려지면 내 어찌 미적미적하겠는가. 언젠간 내게 나타난 망령은 악마인지도 몰라. 악마는 사람의 마음속에 파고드는 마력이 있으니까. 아니야. 어쩌면 그건 내가 허해지고 우울증이 생긴 틈을 타서 그 마술을 뻗치려는 수작인지도 모를 노릇. 자, 지옥으로 가라는 건가? 나는 망령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얻어야겠다. 그러려면 연극이다. 반드시 왕의 본심을 까발리고 말 것이다. 퇴장. 하루가 지나간다. 제3막 제1장 접견실. 벽에는 휘장이 내려져 있다. 중앙에는 탁자, 한쪽 구석에는 십자가가 달린 기도용 책상이 놓여 있다. 왕과 왕비, 그리고 뒤따라 폴로니어스, 로진크렌츠, 길든스턴, 좀 뒤에 오피리어 등장. 왕, 그래. 아무리 넌지시 캐물어 보아도 왜 햄릿이 실성한 척 고요한 나날을 휘저으며 소란하고 위험스런 광증을 부리는지 그대들은 아무런 단서도 못 잡았다 그 말이오. 로진크렌츠, 왕자님 자신도 이상한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길 아주 꺼리십니다. 길든스턴, 게다가 남들이 캐묻는 걸 싫어하는 눈치이십니다. 저희들이 캐묻는 말에 대해서 진상을 털어놓으실 듯 하시다가도 슬그머니 실성하신 척하시고 꼬리를 빼곤 하셨습니다. 왕비, 따뜻하게 맞아주던가? 로진크렌츠, 정중히 대해주셨나이다. 길든스턴, 그러나 왕자님께선 억지로 지어낸 눈치였습니다. 로진크렌츠, 말씀하시길 꺼리셨으나 묻는 말에는 퍽 순순히 대답해 주셨습니다. 왕비, 혹시 오락이라도 권해보았소? 로즌크렌츠, 왕비 전하, 저희들이 이곳에 오던 길목에서 배우 패거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왕자님께 말씀드렸더니 퍽 기뻐하시는 기색이셨습니다. 배우들은 궁전에 와 있습니다. 아마 오늘 밤에 공연을 하라는 분부를 이미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폴로니어스, 그렇습니다. 폐하와 왕비 전하께서도 연극을 관람해 주시도록 신이 앙청드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왕, 기꺼이 보고 말고 햄릿이 연극에 흥미를 느낀다니 듣기에도 마음이 흐뭇하구나. 앞으로 그대들은 왕자의 마음이 한층 밝아지도록 힘을 써주게. 로진크렌츠, 명심하겠나이다 폐하. 로진크렌츠와 길든스턴 퇴장. 왕, 미안하오만 왕비, 자리를 좀 비켜주오. 실은 비밀리에 햄릿을 이곳으로 오라고 했소. 햄릿이 여기서 우연히 오피리어를 만나게 꾸며놓았소. 오피리어의 부친과 같이 이곳에 숨어 두 사람이 만나는 광경을 유심히 지켜보고 햄릿의 일거일동을 눈여겨 뜯어봐서 왕자가 무엇 때문에 실성을 했는지, 사랑 때문인지 아니면 딴 이유가 있는지 직접 살펴보고자 하오. 왕비,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오피리어야. 햄릿의 실성이 네 아름다운 때문이라면 오죽 다행이겠느냐. 그렇기만 하다면 내 고운 마음씨로 다시 정상을 되찾을 수 있지 않겠니? 두 사람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오피리어, 왕비 전하, 소녀 역시 그러기를 바라고 있나이다. 왕비 퇴장. 폴로니어스, 오피리어, 여기서 거닐고 있거라. 폐하, 황공하오나 저와 전하께서는 신과 이쪽에 숨어 계십시다. 폐하께서는 신과 이쪽에 숨어 계십시다. 오피리어에게 이 책을 읽고 있어라. 책을 기도용 책상에서 접는다.
책에 열중한 척해야 혼자 있어도 수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게 아니냐. 이건 죄받을 짓을 하는 것 같지만 세상에 흔히 있는 일이다. 신앙심 두터운 표정을 짓고 경건한 행동을 꾸미면서 악마의 본성을 사탕발림을 해주는 것이니라. 왕 방백, 오 지당한 말이다. 그 한마디가 매서운 채찍이 되어 내 양심을 채찍질하는구나. 분을 처발라 예쁘게 단장한 창녀의 얼굴이 기실 추악하기는 그지없는 것이다마는 떡에 고물치고 엿바른 듯한 말로써 분식한 나의 행실보다는 나으리라. 아, 이 엄청난 업보. 폴로니어스. 발소리가 납니다, 폐하. 저리로 숨으십시오. 왕과 폴로니어스 휘장 뒤에 숨는다. 오필리어 기도용 책상 앞에 무릎을 꿇는다. 햄릿 침통한 표정을 하고 등장. 햄릿,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포악한 운명의 화살이 꽂혀도 죽은 듯 참는 것이 장한 일인가? 아니면 창칼을 들고 노도처럼 밀려드는 재앙과 싸워 물리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죽는 건 잠자는 것, 그뿐 아닌가? 잠들면 마음의 고통과 육체에 끊임없이 따라붙는 무수한 고통을 없애준다. 죽음이야말로 우리가 열렬히 바라는 결말이 아닌가? 죽는 건 잠자는 것, 잠들면 어쩌면 꿈을 꾸겠지. 그게 괴로운 일이겠지. 이 세상의 번뇌를 벗어나 죽음 속에 잠든 때에 어떤 악몽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망설이지 않을 수가 없구나. 그 때문에 결국 괴로운 생애를 그대로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누가 세상의 채찍과 모욕을 참겠는가. 폭군의 횡포와 권력자의 오만함을, 좌절한 사랑의 고통을, 지루한 재판과 아나무인의 관리 근성을 덕망 있는 사람에게 가하는 소인배들의 불손을 참을 수 있겠는가. 한 자루의 칼이면 깨끗이 끝장을 낼 수 있는 것을 말이다. 죽은 뒤에 밀어닥칠 두려움과 한번 이 세상을 떠나면 다시는 못 돌아오는 미지의 나라가 사람의 결심을 망설이게 하는 것이 아닌가. 알지도 못하는 저 세상으로 뛰어드느니 차라리 익숙한 이승의 번뇌를 감내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그 누가 무거운 짐을 걸머지고 괴로운 인생을 신음하며 진땀을 뺄 건가. 이래서 분별심은 우리들을 모두 겁쟁이로 만들고 만다. 그리하여 결심이 갖는 천연의 혈색 위에 사색의 창백한 병색이 그늘져 이글이글 타오르던 웅지도 잡념에 사로잡혀 길을 잘못 가고 결국 실천과는 멀어지고 마는 게 아닌가. 가만히 있자. 사랑스러운 오필리어로구나. 숲의 여신이여. 기도하시려거든 내 죄도 모두 빌어주오. 오필리어 일어서며 오랜만입니다 전하. 전하께서는 요즘 어떻게 지내시옵니까? 햄릿 실로 고마운 말씀이오. 잘 있소. 잘 있소. 오필리어 전하, 저에게 보내주신 많은 선물들을 오래전부터 돌려드리려 했습니다. 노여워 마시고 받아주십시오. 햄릿 그건 못 받으오. 선물 보낸 일이 전혀 없으니. 오필리어 전하께선 보내신 걸 잘 아시면서 딴전을 부리십니다. 그때 선물에다 다정스러운 말씀까지 얹어주셔서 그 때문에 선물은 더욱 빛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그 향기도 사라졌으니 이걸 도로 받으십시오. 품위가 있는 사람에게는 비록 값진 선물이라도 보낸 사람의 진정이 변했다고 생각될 때는 볼품없는 것이 된다지요. 어서 가져가십시오. 가슴에서 보석을 꺼내 햄릿 앞에 탁자 위에 놓는다. 햄릿 상대의 계략을 알아차리고 하하 그대는 정조가 굳은 여잔가? 오필리어 전하. 햄릿 그대는 얼굴이 아름다운가? 오필리어 전하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햄릿 정조가 굳고 얼굴이 아름답다면 그대의 정조가 아름다움과 서로 얼굴을 맞대지 않게 하오. 오필리어 전하 여자의 아름다움과 정조처럼 잘 어울리는 천생연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햄릿, 천만의 말씀. 정절이 아름다움을 정숙하게 만들기보다는 아름다움이 정절을 타락시켜 음란하게 만들기 훨씬 쉬운 일이요. 저는 그 말을 역설로 여겼지만 요즘엔 그 말이 진리라는 실증이 있소. 난 그대를 사랑했소. 한땐. 오피리어. 네, 그건 사실이어요. 전하께서 그렇게 믿게 하셨고요. 햄릿. 그대는 내 말을 믿지 않았어야 했고 썩은 밑동에다 제 아무리 숙덕의 세 가지를 접목한 듯 한들 본바탕은 반드시 드러나는 법. 난 사랑 따윈 하지 않았소. 오필리오. 그럼 소녀는 더더욱 속았네요. 햄릿. 기도용 책상을 손가락질하면서 수녀원으로 가시오. 왜 그대는 죄 많은 인간을 낳고 싶어 하오. 내 딴엔 내가 꽤나 성실한 사람으로 알고 있소만 그래도 내 어머니가 차라리 날 낳아주지 않았더라면 하고 한탄할 만큼 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소. 나는 오만하고 집념이 강하고 야심도 큰 사람이라 일일이 머릿속에서 생각을 다듬고 형체를 그리고 실행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마음만 먹으면 숱한 죄악들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요. 이런 미물이 천지간을 기어다니며 도대체 할 일이 무엇이 있겠소. 우리 인간이란 모두 악당이요. 아무도 믿어선 안 돼. 곧장 수녀원으로 가시오. 갑자기. 아버지는 어디 계시지? 오필리오. 집에 계십니다, 전하. 햄릿. 문을 걸어 잠그고 단단히 가둬두시오. 제 집도 아닌 곳에서 공연히 엉뚱한 짓일랑 못하게. 어서 가시오. 퇴장. 오필리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아 하느님 전하를 구해주소서. 햄릿. 광란한 태도로 다시 돌아와서 그대가 굳이 결혼을 하겠다면 나의 저주를 혼숫감으로 보내주리다. 그대가 아무리 얼음처럼 정결하고 흰눈처럼 순결하다 해도 구설수를 피하지 못할 거요. 어서 수녀원으로 가시오. 어서. 잘 있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한사코 결혼하려거든 숙맥하고 하시오. 영리한 사람들은 아내를 얻으면 곧 이마에 뿔 달린 괴물이 된다는 걸 아니까. 수녀원으로 가시오. 지금 당장 떠나시오. 잘 가오. 후다닥 뛰어나간다. 오필리어. 하느님 전하께 맑은 정신이 돌아오게 해주소서. 햄릿. 다시 또 돌아와서. 난 잘 알고 있다. 너희들 여자는 덕지덕지 분을 쳐발라 하느님께서 주신 낙작을 영땅판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야. 춤추며 날뛰고 간드러진 걸음을 걷고 알랑수를 부리며 나풀대고 신의 창조물에 별명이나 붙이고 또 순진한 탈을 쓰고 음탕한 짓을 하지 않나. 안 돼.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그게 날 미치게 했어. 우리 이제 결혼 같은 거 해선 안 돼.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딱 한 쌍만 빼놓고서 도리 없이 살려주지만 결혼 안 한 사람들은 현재대로 살아가는 게 무사할 거야. 어서 수녀원으로 가라고. 다시 퇴장. 오필리어. 그렇게도 고결하시던 분이 저렇게 무너지시다니. 귀인의 수려함, 기사의 칼, 석학의 교양이 있었는데 이 아름다운 나라의 희망이며 꽃이었건만 유형의 거울이요 예의범절의 본보기로 만인의 우상이셨던 왕자 전하이셨건만 저와 같이 끝장이 나시다니. 나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인이 되다니. 왕자님의 달콤한 사랑의 맹세를 빨아들였던 내 아이의 귀가 저 고귀하고 반석같이 굳은 이성의 청아한 종소리가 이제 금간 소리로 시끄러운 소음만 내는 걸 들어야 하다니. 활짝 핀 꽃다운 청춘의 수려한 용모와 자세도 이 광란의 도끼를 머금고 시들어 버리다니. 어쩌면 좋아. 옛날을 보고 알고 있는 이 눈이 지금 저 모습을 보아야 한다니. 기도드린다. 왕과 폴로니어스 휘장 뒤에서 인기척도 없이 나타난다. 왕. 사랑이라. 그의 마음이 그쪽으로 기운 건 아니오. 내뱉는 말이 횡설수설 대중 없지만 미친 사람의 소리 같진 않소.
필경 마음속에 무엇인가 박혀있기에 저렇게 우울한 게 분명해. 그것이 터져나오는 날에는 내게 위험이 닥치겠지. 그걸 미연에 막으려면 선수를 쳐야지. 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왕자를 즉시 영국으로 떠나보내면. 밀린 조공도 재촉할 겸. 어쩌면 바다 건너 먼 이국에 가서 색다른 타국 풍물을 접하게 되면 왕자의 가슴 속에 꽁꽁 뭉친 괴로움이 다소라도 풀릴 게 아니겠는가. 생각에만 골똘하니 실성할 밖에. 경의 의견은 어떠하오? 오피리어가 다가온다. 폴로니어스, 참으로 묘한이십니다. 그러나 신의 소견으로선 왕자님께서 수심에 빠지게 된 근원과 시초는 시련 때문이 아닌가 사려되옵니다. 그렇지, 오피리어? 햄릿 왕자 전하의 말씀은 말 안 해도 안다. 다 들었느니라. 폐하의 어의대로 하소서. 괜찮으시다면 연극이 끝난 뒤에 어머님 되시는 왕비 전하께서 왕자님을 부르시어 곡절을 물으심이 어떨는지요. 폐하께서 윤호하신다면 신이 몰래 숨어서 두 분의 말씀을 자세히 엿들어볼까 하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알아내지 못하면 왕자님을 영국으로 보내시던가 아니면 또 적당한 곳에 감금하시던가 하심이 좋을 것 같사옵니다. 왕, 경의 의견대로 따르리라. 귀인의 실성을 그대로 방관할 수는 없는 일. 모두 퇴장. 제2장. 궁전의 홀. 무대 양쪽에 관람석이 마련되어 있고 후면에 막이 쳐진 연단이 있고 막 뒤에는 네 무대가 있다. 햄릿과 배우 세 사람이 막 뒤에서 등장. 햄릿, 배우 1에게 대사를 말할 땐 내가 자네들에게 해준 대로 명확하게 해야 한다. 만약 여느 배우들처럼 소리나 고래고래 지르며 수선을 떨 바에야 차라리 거리의 약장사를 데려다 시키겠다. 그리고 손을 움직일 땐 이렇게 화공을 휘젓지 말고 항상 부드럽게 해다오. 감정이 휘몰아친다든가 또는 뭐라고 할까. 정열이 회오리 바람처럼 일어날 때에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자제심이 필요하단 말이다. 참으로 화나는 일은 가발을 쓴 건장한 배우가 나와서 격정에 사로잡혀 흔히 엉터리 무언극이나 그렇지 않으면 큰 소리나 쳐야 겨우 알아듣는 3등석 관객의 귀청이 찢어져라 목청을 돋구며 감격적인 장면을 망쳐놓고 마는 일이다. 또 이런 자는 볼기를 맞았사. 난폭한 회교도의 험악한 틀을 지나치게 과장해서 연기하는 놈 말이다. 폭군 헤로드 왕도 찜쪄 먹는 짓이라고. 배우 1.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햄릿. 그렇다고 너무 단조로워도 아니 된다. 그러니 각자 신중히 생각하여 스스로 연구하라. 연기는 대사에, 대사는 연기에 조화시켜야 되느니라. 특히 명심해둘 건 자연의 절도를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연극의 목적은 벗어나는 법. 연극의 목적은 예나 지금이나 말하자면 자연을 거울에 비추어 보는 일이다. 옳은 건 옳은 대로, 그른 건 그른 대로 고스란히 비추어 그 시대의 시대상과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요는 만사 지나치거나 덜 됐거나 하면 미숙한 관객을 웃길 수 있겠지만 식자에겐 불쾌감을 주게 돼. 그러한 소수 관객의 비난은 꽉 찬 다른 관객들의 칭찬보다 몇 배 중요한 법이니라. 나도 본 일이 있는데 남들은 칭찬을, 그것도 대단한 칭찬을 하더군. 일부러 모독하는 건 아니다만 대사도 기독교다운 말씨가 아니었고 걸음걸이도 기독교답기는커녕 이교도도 아니고 도대체 인간다운 점이란 흔적조차 없는 걸음걸이였거든. 그 무대 위에서 어찌나 거들먹거리는지 고함이나 지르고 이건 창조의 신이 재능 없는 견습공을 시켜 엉터리로 인간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밖에 생각 안 돼. 그 패거리들의 인간 흉내란 참으로 추악했어. 배우 1. 저희 극단은 그 점을 꽤나 고친 셈이 옳습니다. 전하. 햄릿. 아냐, 철저히 고쳐야 해. 그리고 어릿광대 역도
대본 이외의 재산은 짓거리지 않도록 해줘. 얼마 안 되는 우둔한 관객을 웃기려고 자기가 먼저 웃어 보이는 패들도 있는데 그자들은 웃고 있는 동안에 연극에 필요한 점을 머릿속에서 생각해둬야 하는데 이걸 까맣게 잊어버리거든. 아주 못된 버릇이지. 어릿광대가 흔히 그따위 수작을 부리지만 치사한 속셈이 빤히 들여다보여. 자, 가서들 준비하게. 배우들 막 뒤로 퇴장. 폴로니어스, 로젠크랜츠, 길든스턴 등장. 어떻게 되었어, 폴로니어스 경? 폐하께서 연극을 보실 건가요? 폴로니어스. 예, 왕비 전하도 함께 곧 납실 겁니다. 햄릿. 배우들 보고 서두르라고 하시오. 폴로니어스 절을 하고 퇴장. 자네들도 가서 도와주겠나? 로젠크랜츠. 예, 알겠나이다 전하. 로젠크랜츠와 길든스턴, 폴로니어스의 뒤를 따라 퇴장. 햄릿. 거기 있나 호레이쇼? 호레이쇼 등장. 호레이쇼. 부르셨습니까 전하? 햄릿. 호레이쇼. 내가 사귄 사람 가운데 자네같이 마음이 곱고 성실한 사람은 없어. 호레이쇼.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전하. 햄릿. 아니, 꿀바른 말이 아닐세. 먹고 입고 하는 미천이라고는 아름다운 성품밖에 없는 자네에게 아첨한들 무슨 이속이 있다고 그러겠는가. 가난뱅이에게 누가 아부하나. 아닐세. 달콤한 말만 하는 혓바닥을 가진 놈에겐 우둔한 세도가나 할게 하고 관절이 자유자재를 움직이는 무릎을 가진 놈은 아첨으로 이득이 생기는 데 가서 무릎을 굽실거리라지. 알아듣겠나? 내 마음이 철들어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사람의 품성을 분간할 수 있게 된 뒤부터 난 자넬 진정한 마음의 벗으로 생각해왔네. 자넨 가진 인생의 고생을 감내하면서도 아무 고통을 받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운명이 주는 고통이나 은총을 한결같이 고맙게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네. 감정과 이성이 의좋게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운명의 여신의 손끝에 놀이나 하는 노라나 원하는 음색을 울려주는 패거리들하고는 봄바탕부터 다르니 참으로 부럽게 할 양 없네. 감정의 노예가 아닌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면 내 이 가슴속 깊숙이 간직하고 싶단 말일세. 그런 사람이 바로 자넬세. 내가 너무 너스레를 떨었군. 그건 그렇고 어전에서 오늘 밤 연극이 공연되네. 그 가운데 한 장면은 언젠가 자네에게 얘기했던 선친의 살해 장면과 비슷하다네. 연극이 시작되거든 신경을 바싹 곤두세워 숙부의 일거일동을 지켜봐주게. 숙부가 숨겨놓은 죄가 어느 대목에서도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봤던 망령은 잡기가 분명하고 내 상상력도 불의 신 벌컨의 대장간처럼 녹이 슬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네. 숙부의 표정을 주의 깊게 뜯어봐주게. 나도 물론 내 이 두 눈을 그 얼굴에 못 박고 있을 거네만 연극이 끝난 후에도 두 사람의 의견을 모아 그의 태도를 판단해보세. 호레이쇼. 알았습니다 전하. 연극 도중에 잠시일지라도 한눈을 파는 일이 있다면 그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안에서 트럼펫과 큰 북소리. 햄릿. 드디어 연극 보러 나타나시는군. 미친 척 해야겠다. 자네도 자리에 앉지. 왕과 왕비 등장. 폴로니어스, 오펠리어, 로젠크랜츠, 길든스턴, 그 밖의 궁신들 뒤를 이어 등장. 모두 자리에 앉는다. 왕과 왕비와 폴로니어스는 같은 쪽에 위치하고 그 맞은편에 오필리어, 호레이쇼, 그 밖의 사람들이 앉는다. 왕.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 햄릿. 햄릿. 썩 잘 지냅니다. 카밀레온 요리 때문입니다. 거짓 약속으로 꽉 찬 공기만 마시고 있죠. 거세한 수탉인들 이렇게 기를 순 없을 테죠. 왕. 도무지 무슨 소린지 모르겠구나, 햄릿. 내 말에 대한 대답이 아니지 않느냐. 햄릿. 네, 그렇다고 되담을 수도 없는 말입니다. 폴로니어스에게. 폴로니어스 경은 대학 시절에 연극을 해보았다면서요. 폴로니어스. 그럼요, 햄릿 전하. 명배우라고 칭찬이 자자했었습니다. 햄릿. 무슨 역을 맡았소?
폴로니어스, 줄리어스 시저를 했었습니다. 의사당에서 살해되는 역을. 브루터스가 신을 죽였지요. 햄릿. 그런 별 볼 일 없는 밥통을 죽이다니 잔인한 역을 했군. 배우들은 차비가 다 됐나? 로즌크랜츠. 예, 전하. 분부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빗. 햄릿. 이리 와서 어미 곁에 앉으려무나. 햄릿. 싫습니다, 어머니. 이쪽에 더 강한 지남철이 있어서. 오피리어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폴로니어스. 왕에게. 자요. 지금 한 말을 들으셨사옵니까? 두 사람 햄릿을 지켜보면서 속삭인다. 햄릿. 무릎에 누워도 되겠소? 오피리어. 아니 됩니다, 전하. 햄릿. 그대 무릎만 베고 눕자는 거요. 오피리어. 예, 그럼 전하. 햄릿. 그녀의 발치에 눕는다. 햄릿. 내가 상스러운 짓이라도 할 줄 알았소? 오피리어. 아니옵니다.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햄릿. 처녀 허벅지 사이에 눕는다. 참 멋진 생각인데. 오피리어. 무슨 말씀이신지요, 전하? 햄릿. 아니야. 오피리어. 기분이 좋으신가 봅니다, 전하. 햄릿. 누가? 내가? 오피리어. 그렇습니다, 전하. 햄릿. 별 수 없지. 나야 천하의 어릿광대니까. 그런 낙도 없이 무슨 재미로 산담. 저것 좀 봐요. 우리 어머니의 행복한 얼굴을.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2시간도 안 됐는데. 왕비가 고개를 돌리고 왕과 폴로니어스에게 속삭인다. 오피리어. 아니에요. 2달에 2배가 됩니다. 햄릿. 벌써 그렇게 돼? 그럼 상복은 악마에게 입히고 난 수달피 옷을 갈아입어야겠군. 정말 놀랍군. 2달 전에 돌아가셨는데도 아직 잊혀지지 않다니. 이러다간 위대한 사람의 기억이 사후 반년은 살아있을 희망도 충분하겠는걸. 아, 그러니 교회라도 세워둬야지. 그렇지 않으면 장난감 말처럼 금세 잊혀지고 말거든. 그래, 그 말 무덤의 비명은 이렇지. 이려 장난감 말은 잊혀졌네. 이렇지. 트럼펫 소리, 막이 좌우로 열리고 내 무대가 나타난다. 내 무대에서 무언극이 시작된다. 무언극. 왕과 왕비 매우 정답게 나타나 서로 포옹한다. 왕비는 무릎을 꿇고 왕에게 사랑을 맹세하는 동작을 보여준다. 왕은 왕비를 일으켜 세우고 그의 머리를 왕비의 목에 기대고 꽃이 만발한 2개 눕는다. 왕비는 잠든 왕을 보고 자리를 떠난다. 곧 다른 배우가 등장하여 왕의 머리에서 왕관을 벗겨들고 왕관에 입을 맞춘다. 그리고 잠들고 있는 왕의 귀에 독약을 붓고 퇴장한다. 왕비가 돌아와서 왕이 죽은 것을 보고 극도로 상심한다. 독살자는 서너 명의 무언극 배우를 데리고 다시 등장하여 왕비와 함께 슬퍼하는 척한다. 죽은 왕의 시체가 운반되어 나간다. 독살자는 예물을 들고 왕비에게 청혼한다. 왕비는 처음엔 거절하나 결국 그 사랑을 받아들인다. 막이 내리고 무언극 배우 퇴장. 무언극이 진행되는 동안 햄릿은 불안스러운 표정을 짓는 것처럼 보이며 왕과 왕비, 폴로니어스와 계속 소곤거린다. 오피리어. 이 연극은 무슨 뜻이옵니까, 전하? 햄릿. 은큼한 장난질을 쳐보는 게지. 음모 같은 거라고 할까. 오피리어. 아마 이 무언극이 연극의 골자인 것 같사옵니다만. 막 앞에 서사역이 등장. 왕과 왕비, 이 배우의 말을 경청한다. 햄릿. 이 배우가 가르쳐주겠지. 배우들이란 비밀을 숨기지 못해. 죄다 지켜버리거든. 오피리어. 그럼 무언극의 의미도 가르쳐주겠군요. 햄릿. 거친 어조로.
그뿐이겠소. 그대가 해보이는 무언극도 해설해 줄 거요. 그대가 창피스럽다고 생각지 않고 그만 무언극을 해보이면 저 배우들은 창피한 생각 없이 그 엉뚱한 의미를 해설해 줄 거요. 오피리어, 망측한 말씀만 하시나이다. 전 연극이나 구경하겠습니다. 서사역, 저희들 극단이 무대에 올리는 비극을 끝까지 조용히 경청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리옵니다. 퇴장. 햄릿, 저게 그게 서사인가 반지에 새긴 글귀인가. 오피리어, 정말 너무나 짧은 것 같사옵니다. 햄릿, 여인의 사랑처럼. 극중 왕과 왕비 연단의 등장. 극중 왕,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을 결합시키고 결혼의 신 하이맨이 우리들의 손을 맞잡게 하여 성스러운 혼인의 의식을 올린 날부터 태양신의 꽃수레가 해양신의 바다와 대지의 여신의 둥근 땅을 돌기를 꼬박 30번, 12번을 39패서 그 빛을 빌린 달림이 지구를 돌기를 30번에 12곳. 극중 왕비, 돌고 도는 해와 다른 끝없는 여로처럼 우리의 사랑이 영원히 계속되게 축원해 주소서. 그렇지만 신첩은 슬프옵니다. 요새 폐하께서 병원이 찾으시어 웃음도 사라진 지 오래이고 옛 모습 찾을 바 없어 신첩은 가슴이 아픕니다. 하오나 신첩이 이렇게 가슴속에 근심을 지닌다 해서 폐하, 조금도 심려치 마옵소서. 원래 여자의 근심과 애정은 함께하는 법이오니 애정이 없으면 근심도 없고 애정이 크면 근심도 그만큼 크옵니다. 신첩의 사랑이 얼마만한가는 지내보셔서 아실 터이고 애정이 큰 만큼 근심도 크옵니다. 사랑이 커지면 사소한 염려도 근심 걱정이 되고 사소한 근심 걱정이 커지면 위대한 사랑도 커지는 법이옵니다. 극중 왕, 사랑하는 왕비여, 분명 난 얼마 안 가서 당신 곁을 떠날 것 같소. 심신이 나날이 쇠잔해 가는 것이 무엇보다 그 증거가 아니겠소. 당신은 아름다운 세상에 살아남아 만배성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사시오. 그리고 다행히 나 못지않은 배필을 만나게 된다면 극중 왕비, 창피하옵니다. 나머지 말씀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시옵소서. 그런 사랑은 제 가슴에는 오직 취약한 배반일 뿐입니다. 재혼을 하느니 차라리 저주를 받겠어요. 남편을 살해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고서야 어찌 재혼을. 햄릿, 방백, 쓰디 쓰구나. 지금의 그 말. 극중 왕비, 재혼을 꿈꾸는 마음은 욕정이라는 천한 생각 때문이지 어찌 애정이오리까. 두 번째 남편과 잠자리에서 입을 맞춘다면 고인이 된 남편을 2번 죽이는 것과 같사옵니다. 극중 왕, 왕비의 말씀이 진정임을 추호도 의심치 않으나 인간이란 때론 결심을 깨트릴 때가 있소. 의지는 기억의 노예일 뿐 태어날 때의 기세는 강해도 금세 사라져버리는 것. 지금은 설익은 과실처럼 가지에 매달려 있지만 익으면 흔들지 않아도 땅에 떨어지게 마련이요. 스스로 걸머진 빚은 갚기를 잊어버리는 것이 인지상정. 정열 속에 우리 스스로가 약정한 일은 정열이 식으면 그 결심도 풀어지는 법. 슬픔이든 기쁨이든 격한 생각은 그 격렬함이 사그라지면 그에 따라 생각을 실현하는 힘도 없어지고 마는 거요. 기쁨이 크게 날뛰는 자리에서 슬픔도 가장 크게 한탄하는 법. 사소한 사고만 있어도 회비는 교체하기 마련이요.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니 우리의 사랑까지도 운명과 더불어 변화한다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오. 과연 사랑이 운명을 이끄느냐 아니면 운명이 사랑을 이끄느냐, 이는 아직도 해답을 얻지 못한 문제요.
정승이 몰락하면 기르는 개까지 도망간다고 하지 않소. 미천한 사람이 출세하면 적도 친구가 되는 법이거늘. 지금까지는 사랑이 운명의 종임이 확실하며 재물을 가진 사람은 친구가 부족한 일이 없는 반면 가난한 자는 부실한 친구를 시험하려다 도리어 금세 적이 되는 법. 자, 우리 이야기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을 맺자면 우리의 의지와 운명은 상극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는 항상 전복되는 것이 상례라서 생각은 우리의 것이지만 결과는 우리의 것이 되지 않는 법. 그러니 지금은 재혼을 낳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첫 남편이 죽고 나면 왕비의 그 생각도 따라서 죽고 말 것이오. 극중 왕비. 비록 태지가 양식을 베풀지 않고 하늘이 빛을 나르지 않고 낮의 즐거움과 밤의 평안함을 빼앗기고 믿음과 희망이 절망으로 변한다 해도 평생을 옥살이의 고초를 당한다 할지라도 기쁨을 앗아가는 가지가지의 재앙이 이 몸을 덮쳐 신첩의 소망을 알알이 금가게 할지라도 영겁의 고뇌가 이승관의 새에서 내 뒤를 쫓는다 해도 폐하를 여인 이 몸이 어찌 재혼하오리까. 햄릿, 저 맹세를 깨트리면 어쩐다? 흑극중 왕, 굳은 맹세 감사하오. 사랑하는 왕비여, 날 잠시 혼자 있게 해주오. 몹시 피곤하오. 한숨 자고 나면 지루한 한낮도 씻은 듯 개운해질 것 같소. 잠이 든다. 극중 왕비, 부디 피곤한 심기를 푸소서. 그리고 부르니 우리 둘 사이를 절대로 갈라놓지 않기를. 퇴장. 햄릿, 왕비 전하, 이 연극이 마음에 드십니까? 왕비, 왕비의 맹세가 좀 경망스럽잖니? 햄릿, 그래도 언약을 지킬 것입니다. 왕, 이 연극 줄거리를 들었겠지? 무엄한 장면은 없을 테지? 햄릿,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건 단지 익살일 뿐. 재미로 독살을 하지요. 전혀 무엄한 장면은 없습니다. 왕, 연극의 제목은 무엇이냐? 햄릿, 쥐덫입니다. 어째서 그런 제목을 붙였느냐고요? 그야 비유죠. 이 연극은 비엔나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소재로 한 겁니다. 공작의 이름은 곤자고 공작 부인은 뱁스터라고 합니다. 곧 살인사건을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만 대단히 음흉한 내용입니다. 하오나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깨끗한 양심을 가진 폐하와 저희들에겐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도둑놈들은 재발이 저려올 것이로되 죄 없는 사람은 걱정할 것 없나이다. 루신 어너스로 분장한 배우 1위 등장. 검은 흉이 차림을 하고 손에 독약병을 들고 있다. 낯을 찡그리고 위협적인 동작으로 잠자고 있는 왕 곁으로 슬금슬금 다가선다. 저건 루시어너스라는 사나이. 극중 왕의